여러분, 레이첼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영어 회화를 공부할 때 사용했던 방법 중 하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영어를 한국에서 공부하다 보면 아쉬울 때가 참 많아요. 가까운 마트를 가서 뭐 필요한 식자재를 산다 그래도 영어를 쓰지 않아도 다 구매할 수가 있고, 어떤 필요한 업무를 볼 때에도 한국말을 써서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지금 한국말을 쓰고 있는 사회에 있기 때문에 영어를 직접 말하는 상황을 찾아보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자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한국에서 공부할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사실 저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어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영어 회화를 이제 어느 정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공부하셨던 방법들 중에 공통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혼잣말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 역시 혼잣말을 많이 했어요. 뭐 주변에 항상 외국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제가 꼭 영어를 사용해서 뭐 학교를 다녀야 된다든지 업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어떤 상황을 생각하고 말해보고 그런 혼잣말을 하는 그런 연습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걸어갈 때도, 캠퍼스 다닐 때 혼자 있으면 혼잣말로 이렇게 막 문장도 만들고 막 중얼거렸어요. 네,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뭐야? 그랬을 텐데, 저는 그때는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 시간이라도 정말 활용하고 싶었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혼잣말을 또 하고 이런저런 문장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럼 혼잣말로 영어 공부하는 거 좋은지 알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뭐로 얘기를 해요?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말할 거리가 있어야지 혼잣말도 하지, 그죠? 그래서 말할 거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영문법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Grammar in Use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영문법 책인데요. 그 Grammar in Use 보면 초급 단계에 맨 앞에 나오는 그 개념이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에요. 한 개이냐 아니면 두 개 이상의 명사냐. 근데 단복수의 그 개념이 나올 때 항상 같이 공부하는 구문이 있어요. 왜냐면 뭐뭐가 있다라는 구문, there is, there are 구문입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있어요 할 때 there is a book on the desk. 그 다음에 책상 위에 책 두 권이 있다. There are two books on the desk. 이런 문장 공부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there is a book, there are books on the desk, 이 문장을 보고 이해를 하세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there is a book 대신에 there is a pen, there is a notebook, there is a computer, there is a cup on the desk. 아니면 뒤에다 on the table, on the floor 이런 식으로 명사만 조금 바꿔서 문장을 확장하는 연습을 하시죠. 대부분은 이렇게 해서 영어 확장하는 공부를 끝내세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더 다양한 형태의 그런 문장을 만들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요.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이라는 문장을 봤으면 어떻게 하냐면 부정문을 먼저 만들어 봅니다. 그 문장에 부정문을 만들어 봐요. 그러면 There is not a book on the table. 책상 위에 책이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차 안에 키가 없어요. There isn't a key in the car.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문을 만들어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의문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의문문은 사실 영어 회화에서 정말 많이 쓰는 문장 형태예요. 우리가 뭔가 질문할 거리가 있어서 뭐가 궁금해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의문문으로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연습인데요. 그러면 또 해볼 수 있겠죠. 책상 위에 책이 있나요? 그러면 Is there a book on the table? Is there a book on the desk? 그렇죠. 그 다음에 냉장고 안에 우유가 있나요?
Is there milk in the refrigerator?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차 안에 키가 있나요? Is there a key in the car? 아시겠죠? 그래서 부정문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의문문을 만들어 본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시제를 다 바꿔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은 지금 현재 책상 위에 책이 있다라는 문장을 했었잖아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그런데 책상 위에 책이 있었어요 라고도 우리가 말해볼 수 있겠죠. 과거 시제로 바꿔볼 수 있어요. 그래서 There was a book on the desk. 그럼 이것도 또 확장해서요. 책상 위에 책이 없었어요. There wasn't a book on the desk. 책상 위에 책이 있었나요? Was there a book on the desk?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과거 시제도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쓰니까 어떤 시제가 남았죠? 네, 미래 시제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 시제는 뭐뭐가 있을까요?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파티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many people. 그러면 있을까요? 하면은 will there be가 되겠죠. 그래서 will there be many people at the party?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Will there be a future?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미래 시제로도 우리가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그 구문이 들어간 여러분이 정말 사용하실 수 있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문장을 갖고 내가 이 상황에서는 꼭 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예문을 한번 생각해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많이 가시면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근처에 화장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있나요? 아까 연습했잖아요. Is there 썼어요. 그러면 화장실이 있나요? Is there a restroom? 여기 근처에 around here?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근처에 약국이 있나요? Is there a pharmacy? around here? 이런 식으로 나는 이런 문장을 쓸 것 같아 라고 해서 여러분에 맞는 여러분 상황에 맞춤형의 예문을 또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혼잣말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네, 들으시면 굉장히 귀찮은 작업일 것 같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사실 귀찮아요. 그냥 문장을 대충 눈으로 보고 그 예문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걸 또 그렇게 부정문, 의문문,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그리고 또 상황에 맞는 나의 예문을 만들어 봐야 하나요? 네, 만들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만들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습을 많이 해봐야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내가 연습한 그 문장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연습도 하지 않은 문장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말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형태의 문장들을 많이 연습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방법을 여러분이 하실 때 만들 수 있는 이 틀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해보고 의문문을 바꿔보고 또 시제를 바꿔보고 또 상황에 맞게 나의 예문을 만들어보고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회화 공부를 했었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문장을 보실 때 저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 그럼 이 문장을 이렇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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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바꿔서 내가 한번 얘기해 봐야지.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입 밖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연습을 하셔야지만 말하기는 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문하고 의문문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부정문하고 의문문 만드는 것도 아직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옛날 학생들을 가르쳐 봤을 때 은근히 부정문 고치는 거를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정문하고 의문문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바이바이.